세계의 경찰 노릇은 끝났다. 2025년 12월 미국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미국의 미사일이 중동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고립주의를 외치던 나라가 왜 화약고 한복판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발을 빼겠다면서 실제로는 화약고 중심에 서 있는 미국. 오늘 우리는 자극적인 뉴스 보도에 가려진 이 모순된 행동 이면의 진짜 의도를 제3자의 시선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국 뉴스만 보면 미국 정치는 그저 예측 불가능한 진흙탕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의 말실수, 바이든의 실언, 의회의 난투극. 자극적인 장면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하지만 이런 보도만으로 초강대국의 진짜 움직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시야의 좁음입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 정치를 마치 연예 뉴스처럼 다룹니다. 누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누가 누구와 싸웠는지. 해프닝 중심의 보도는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하기엔 효과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맥락은 증발해버립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결정이 세계 질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는 뒷전이죠. 우리는 퍼즐의 조각 하나만 보면서 전체 그림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향된 렌즈를 벗어던지고 2026년 현재를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고립주의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해외 개입 축소,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 메시지는 명확했죠. 이제 미국은 세계를 위해 피 흘리지 않겠다. 국내 여론도 이를 환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트라우마, 이라크 전의 후유증. 미국인들은 더 이상의 해외 전쟁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선언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시리아 사막 어딘가에 주둔해 있고 드론은 예멘 상공을 맴돌고 있죠. 중동은 여전히 화약고이고 미국은 그 한복판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고립주의 국가가 왜 전쟁터에 남아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모순, 단순한 변덕으로 설명하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은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미국이 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은 변덕이 아닙니다. 철저한 기업식 구조조정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에게 동맹은 이념의 전우였습니다.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리는 형제였죠. 하지만 2026년의 미국은 다릅니다. 동맹은 이제 의리가 아니라 가성비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비용 대비 효과. 냉정한 계산기가 외교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죠. 미국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이스라엘에 쏟아붓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정보 하청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사드의 첩보 네트워크는 CIA도 부러워하는 수준이죠. 이란의 핵시설 동향, 헤즈볼라의 무기 이동 경로, 시리아 내부의 권력 다툼. 미국이 직접 요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정보를 수집해줍니다.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거래죠. 폴란드는 유럽의 방어 행동대장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리적 위치, NATO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의지. 미국은 폴란드에 최신 무기를 팔고 폴란드는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를 견제합니다. 미군이 직접 유럽 땅에서 참호를 파지 않아도 되는 구조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 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용병이 된 셈이죠. 미국은 직접 피를 흘리는 대신 대리인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역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비용은 줄이고 영향력은 유지하고 리스크는 분산시키는 전략. 이것이 2026년 미국 외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움직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립주의와 아웃소싱 전략 사이에서 중동만은 여전히 미국의 직접 개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행동 뒤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미국 군사력 전개는 전면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된 혼란입니다. 영어로는 Controlled Chaos라고 부르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경쟁국들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중동의 불씨를 완전히 끄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두지도 않죠.
화재 경보가 울리는 수준, 그 미묘한 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라크 전에 교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란이 편안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유지하고 가끔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이스라엘의 대리 타격을 묵인합니다. 이란은 방어에 자원을 쏟아야 하고 경제는 계속 압박받습니다. 미국은 큰 비용 없이 이란의 성장을 억제하는 셈이죠. 러시아도 이 구도에 휘말려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한 러시아는 해마다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러시아의 자원은 양쪽으로 분산되었죠. 미국은 시리아에서 직접 싸우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적이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중동의 에너지망도 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병목 지점이죠. 미국은 이 해협의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유럽 모두 이 해협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손을 떼는 순간 경쟁국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미국은 발을 빼는 척하면서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낡은 영토 전쟁에 깊이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글로벌 에너지망만 쥐고 흔드는 교묘한 시선 돌리기.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중동의 미사일에 쏠려 있을 때 미국이 진짜 사활을 건 전장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에서 전례 없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게이트입니다.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작 프로젝트죠.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입니다. 스타게이트 하나가 대한민국 1년 살림보다 큽니다. 무엇을 짓는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텍사스주에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츠지가 확보되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AI 칩이 돌아가는 연산 공장이죠. 이 칩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고 생성합니다. 챗GPT, 이미지 생성 AI, 자율주행 시스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AI 서비스들은 모두 이런 데이터 센터의 연산 능력에 기반합니다. 미국이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100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결정할 인프라죠. 20세기 초반 석유를 장악한 나라가 제국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반도체를 선점한 나라가 패권을 쥐었죠. 21세기는 AI입니다. AI 칩, 전력, 데이터. 이 세 가지를 독점하는 나라가 향후 100년의 룰을 쓰게 됩니다. 중동의 포화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연막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진짜 전쟁은 서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칩과 알고리즘이 무기인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는 강력한 도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추격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이토록 다급하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중국의 AI 추격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AI 관련 논문의 40% 이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편 중 4편이 중국발이라는 뜻이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자체 AI 모델을 상용화했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체 AI 칩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AI 플러스 전략이라 부르며 전 산업에 AI를 융합시키고 있죠. 미국의 초조함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기술 패권은 한번 놓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죠. 한국과 대만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장악한 이후 미국은 수십 년간 제조 역량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지만 생산은 아시아에 의존하는 구조죠. AI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미국 제국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이나 유럽의 땅 싸움에 힘을 뺄 여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낡은 전쟁에 자원을 소모하면 새로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에게 방위를 외주화하고 중동은 통제된 혼란 수준으로만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여력을 AI 인프라에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AI 연산 능력에서 중국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는 것. 2029년까지 현재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수배로 늘리고 미국 내 AI 칩 생산 비중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 원자로까지 검토 중이죠. 이것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을 건 총력전입니다.
트럼프가 숨기려 했던 전쟁의 진짜 목적은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완벽한 기술 패권의 장악,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제 다시 한국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감정적인 질문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릴까요? 지켜줄까요? SNS와 뉴스 댓글은 이 질문으로 들끓죠. 한쪽에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배신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프레임의 함정입니다. 미국은 버리거나 지키거나 하는 감정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가성비를 계산할 뿐이죠. 착하고 든든한 동맹이라는 환상은 깨졌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동아시아의 방어 거점이자 반도체 공급처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과반을 생산하고 있죠. 미국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전략적 자산 때문입니다.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미국의 관심도 줄어들 겁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일본을 보죠. 과거 미국에게 패배한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동맹을 결정한다는 증거죠.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치는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완성하면 대만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합니다.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체스판 위의 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익만 계산하는 제국의 차가운 룰 속에서 한국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려가는 새로운 제국의 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미국은 가장 날렵하고 무서운 제국으로 진화했습니다. 과거의 제국들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로마는 군단을 보내 직접 점령했고 대영제 제국은 식민지를 건설해 자원을 착취했죠. 미국은 다릅니다.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룰을 장악합니다. 달러와 기축통화인 한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인터넷 표준을 미국 기업이 쥐고 있는 한 디지털 세계의 주인도 미국이죠. AI 시대의 이 전략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닙니다. AI 연산의 표준, 데이터 처리의 표준, 알고리즘의 표준을 미국이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표준을 장악하면 전 세계가 미국의 플랫폼 위에서 놀아야 합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로 개발자들의 수익 30%를 가져가듯 미국은 AI 생태계 전체에서 지대를 추출하려는 겁니다. 낡은 전쟁은 외주화하고 새로운 전쟁에 집중한다. 이것이 2026년 미국의 공식입니다. 중동과 유럽은 대리인들에게 맡기고 미국 본토는 AI 공장으로 전환하는 중이죠. 에너지 정책도 여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소형 원자로 건설을 검토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체스판 위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능력만으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칩을 만드는 것과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설계와 표준을, 중국은 시장과 데이터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부품 공급자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3자의 시선으로 미국의 행동을 추적해왔습니다. 고립주의 선언 뒤에 숨겨진 구조조정, 동맹의 가성비, 재분류, 중동의 통제엔 혼란, 그리고 AI 패권을 향한 670조 원짜리 총력전.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뒤에는 이처럼 차갑고 정교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패권을 설계합니다. 중동의 미사일은 연막이고 진짜 전쟁은 서버실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국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여지는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감상적인 동맹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릴까 지켜줄까를 묻는 대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를 넘어
AI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과제입니다. 거대한 판짜기가 진행되는 이 체스판 위에서 과연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졸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